존경하는 180만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벨 문학도시 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생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따스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와 구조 개혁이 이어지며 우리 사회 전반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저성장 위기 극복을 경제 분야 국정 과제로 내건 새 정부 정책 방향은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나로 우주센터를 기반으로 한 특화된 우주항공 인프라를 보유한 전라남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주도의 성장이라는 정부 기조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전남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광 체육은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은 청정한 자연과 전통 사찰, 해양, 섬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 벨트 조성과 연계하여 해양 레저, 문화 공연, 축제와 같은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 농수산물과 미식을 결합한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파크 골프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통해 인재 양성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야 합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업, 수산 지역이지만 기후 변화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 집중호우, 가뭄, 병해충 증가로 농업 생산 기반이 위협받고 있고 농업인들의 소득 불안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인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스마트 농업 전환과 재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전남은 또한 K컬처의 보고입니다. 남도의 판소리, 남도 향토 음식, 남도 정원 등 전남만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계인이 찾는 K컬처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데몬 헌터지와 같은 웹툰, 게임, 드라마, IP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K컬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가진 이야기와 문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공연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창작자와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하여 전남을 K컬처 창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전남 인구 180만이 붕괴되었고 지난 5년 동안 전남의 인구 감소 규모는 5만 2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한 개의 시군이 사라지는 규모로 우리 도의 인구 감소 폭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수치라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며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도의
인구 정책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단순한 인구 증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구 환경을 변화하는 인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전라남도 자영업자 2만 9천 명 중 약 2만 9천 명이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 기반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구 감소와 서민 경제 침체는 지역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구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첫째, 인구 감소 대응 방안과 둘째, 쌀 소비 증대 방안, 셋째,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구제 및 실효성 확보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창한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네, 부지사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021년 10월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전남은 1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원에 따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적 현안이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 인구 감소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을 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22년부터 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2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75%를 지원하는데 광역은 정액으로 기초는 투자 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정주와 체리 인구를 늘리는 기반 시설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을 통해서 정부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인 전남형 만원주택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전남형 청년마을 같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시설 중심이어서 사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정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절자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분야별 현황인데요. 문화관광 기금 초기 때는 문화관광 쪽이 25.5%를 차지하고 일자리가 23.8%, 주거 환경이 21%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 세 개 분야가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2025년 사업 현황을 보면 복합 분야가 사업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복합 분야는 어떤 사업을 말하고 있고 이렇게 복합 분야에 증가된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 이제 분야를 정해서 이런 분야는 가능하고 그다음에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외유성 경비 이런 건 안 되게 지금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이 분야 중에서 행정안전부는 그 주거나 일자리 그리고 또는 교육과 문화관광 같은 분야를 함께 엮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높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교육이 합쳐진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49억 원 그리고 교육, 보육, 문화관광이 합쳐진 신안군의 북아일랜드 팔금 커뮤니티 조성 같은 사업에 88억 원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침이 이런 부분들 기금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사업 간의 연계성을 하는 복합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가산점이 있어서 심사시에 그렇게 가산점을 추진하고 주기 때문에 있는 있는가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좀 우려스러운 점이 보육 분야가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은 인구 소멸을 막고자 함인데 보육 분야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좀 역설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년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굉장히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청년 부부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이 기금을 가지고 그 아이 돌봄이나 보육 분야의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도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있어서 보육 분야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 기금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광양, 여수, 목포 설치를 했고요. 현재 리모델링 사업 나주 포함해서 4개 지역에 130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점마다 다 하나씩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도록 그 보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전라도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시군 기초사업에는 보성군하고 화순, 장성군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 사업비 안에서 여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금의 주된 용도를 시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시설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4년을 했는데요. 인구 늘리기 기금을 가지고 예. 예? 아이들을 많이 낳게 만드는 것이 인구가 늘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가지고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청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청년 유출이잖아요. 일부러 유출을 막는 길인데 이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원주택도 우리가 좋은 사업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그 기금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이런 청년층이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것이 AI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AI 인재 양성에 대해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냥 네. 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아이 하나 낳으면은 뭐 아프리카 속담에 온 마을이 다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예전에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에 정말 가난한 그런 어떤 환경 또 교육 환경 이런 것이 척박하기 때문에 개천에 용난다는 말이 전남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래요. 그 비근한 애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도 개천에 용난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김대중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용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명창환 부지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또 AI의 그 우리 전 세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먼저 청년을 AI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AI나 반도체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앞으로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현재로는 이 지방 소멸위기 대응 기금으로 통해서 이걸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는 이 AI 인재 육성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 윤호중 장관님이 지자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를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을 양성하고 사람을 오게 하는 중심으로 이 조건을 바꾸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가 이제 그렇게 바꾸겠다고
주겠다고 했다고요. 중앙정부에서 네,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도 지금 4년 운영을 했는데 5년 차가 지나고 나면 26년 10월 달에 인구감소 지역에 재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사업을 2026년 10월 달에 재지정을 해서 되는가요? 예. 27년부터 31년까지 또 사업을 다시 재정도 하고 사업도 다시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좀 분석을 하고 말씀 주신 AI라든지 보육 관련된 사업들이 이 소멸 기금을 이게 통해서 할 수 문제점이나 있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한계점을 다시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우리 계획을 새로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존경하는 우리 정영균 의원께서 질의한 그 이 대응 기금을 가지고 도농 복합 지역에 읍면 단위로 세분화를 시켜라 이렇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항 파악을 된 것이 있습니까? 그 존경하는 정영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도 그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원래 94년, 95년도에 그 순천, 광양, 나주가 도농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여수가 도농 통합을 했는데 사실 정부가 권고를 했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서 좀 경쟁력을 높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때 시군구로 하다 보니까 그 도농통합 지역의 읍면동 지역은 훨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공문이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이걸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까지 하자. 그리고 도농통합 지역의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걸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피드백은 안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제도 개선하고 재지정할 때 다시 강력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좀 남아 있는가요? 용도가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 자원은 25%딱 정해져 있고요. 기초는 75%를 가지고 각 시군이 투자 계획을 갖고 신청해 갖고 승인받는 사업인데 현재 5년 단위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 소멸 위기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6일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언론 보도 등 내용을 보면은 그 자리에 농업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고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청년 농업인이나 그 기농어업인 또 기촌인을 대상으로 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청년 그 농업인들이 기촌을 해서 논을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번이 쭉 이렇게 농어촌 공사에 그 순번대로 신청한 순번대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살 수가 없고 또 뭐 이렇게 지역에서 논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뭐 기득권층들이 전부 다 매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청년들이 논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도 우리가 그 청년들을 우리가 기농을 하게 했으면 기농의 털을 잡아줄 수 있도록 우리 기득권 세력이 이 젊은 청년 기농인들한테 이거를 도와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뭐 99마지기 있는 사람이 100마지기 채우려고 앞장서다 보니 청년 기촌인들이 도저히 논을 살 수가 없다고 저한테 민원을 엮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촌한 청년들이 오래도록 이 우리 전남에 와가지고 안정되게 기촌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전남에서 제도적인 방법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먼저 광역기금으로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업인 기촌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사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귀농 기촌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149억, 귀농업 기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36억,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47억, 그리고 영농 스마트 단지 조성 36억 등 현재 268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8억 중에서 그러면 우리 그 기촌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된가요? 이건 이제 통계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안 봐서. 그리고 몇 명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혜택을 받았는지.
청년이 몇 명이 이 혜택을 그거는 받고 나중에 있는지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논을 살려고 해도 잘 어렵다는 부분들은 저도 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업부서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뭐 존경하는 차영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남형 반값 여행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으로 도정 질의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주에 있는 분들이 계속 반값 여행을 우리 강진만 이렇게 반값을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강진에 있는 데는 다 가봤답니다. 쏙쏙 구석구석. 근데 우리 장흥도 오고 싶은데 장흥은 반값을 안 주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진만 계속 가서 구경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가고 싶은데 이분들은 반값을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강진군 반값 여행 사례를 언급을 하시면서 문체부에서 바로 내년에 인구 감소 지역 20곳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이거 바로 반값 여행 아닙니까?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시범적으로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여기 20개 중에서 우리가 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진군에서 반값 여행을 통해서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높게 평가해서 이 인구감소 지역 20곳을 시범적으로 26년도에 선정을 해가지고 개인당 한 20만 원까지 최대로 해서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정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공모 계획은 아직 지금 문체부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체부에 하는 것을 빨리 예. 얼른 선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전남에 16곳이 아까 뭐 지역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듯이 적어도 20곳 중에서 16곳은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강진군의 반값 여행 사례를 좀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임시 방편적으로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인구 빼오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아랫대를 빼서 윗대를 개어가지고 다 같이 무너지는 제로섬 게임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인구가 180만인데 180만 속에서 뭐 옆에 있는 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 봐야 인구가 늘려지겠어요. 아랫돌 빼앗고 윗돌을 개어가고 있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인구 180만에 그건 뭐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전남도 인구끼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제로섬이지 그것이 인구 유입 정책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체가 다 시행을 하면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전체의 인구를 총량을 늘리는 방법들을 기업을 유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나 정책을 하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개어갖고 있는데 그 정책이 맞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책 효과성들을 각 수단별로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부에서 우리 전남 도로 유입을 해야지. 우리 전남 도민끼리 서로 뭐 인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좀 찾아주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 따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박연식입니다. 네.
국장님, 우리 남도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뭐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아무래도 그 신선한 재료가 있는 네. 음식 한정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죠. 예. 우리 전남은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인정받고 있어서 그 음식 문화가 바로 관광 자원이고 또 우리 도민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또 오늘 이제 10월 달에 곧 이제 10월 초에 이제 남도 국제 미식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풍부한 식재료를 가지고 깊이 있는 음식 문화를 전 세계 시장에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죠? 예.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박람회가 단순히 행사로 그치지 않고 음식 문화 산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맛과 재료 이 두 가지가 무형의 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남도 음식에 대한 이런 도민의 기대치와 달리 제가 이제 여러 이 음식점을 두루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하러 들어가서 보면은 음식점마다 밥맛이 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가면은 갓 지은 밥에 윤기가 나고 굉장히 찰지고 밥이 고소한 냄새가 나고 맛있는 밥이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식당에 가서 보면 이게 잡내가 나고 또 식감이 푸식해가지고 푸석푸석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뭐 음식에 뭐 품격에 안 맞는 그런 밥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밥만 맛있으면 반찬은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된장 고추장만 있으면 밥만 맛있으면은 한 그릇 뚝딱 하고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반찬이 걸어도 밥이 이게 품질이 안 좋으면 그 먹고 나도 좀 찝찝해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남도 하면은 좀 미식 관광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우리 남도의 훌륭한 쌀을 그거를 이렇게 정말 이미지가 이렇게 뭐 좀 많이 이렇게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밥맛은 좋은 쌀이지 않습니까? 또 좋은 쌀, 또 갓 지은 밥.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은 바로 갓 지은 이렇게 솥밥이 나와가지고 정말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도 긁어내고 또 누룽지를 먹어도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이렇게 좋은 쌀을 우리가 또 갓 지은 솥밥과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전남의 그 쌀의 품질이 미식 관광을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어필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의 쌀 품질은 전국에 어느 수준 정도 됩니까? 예, 의원님께서 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식당에 갈 때마다 의문을 많이 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갓 지은 밥은 항상 맛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맛이 없었다고 한 이유를 좀 물어보니 대규모로 밥을 하고 나서 아이스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것만 또 담고 그러니까 위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랫부분이 나중에 제공되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쌀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전라남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새청우라는 쌀이 지금 전국에 한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10대 브랜드 쌀을 보면은 지금 그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쌀 단백질 함량은 우수가 한 6.0% 이하인데 우리 10대 브랜드 쌀을 이번 해보면은 약 5.62 정도에서 아주 밥맛이 좋은 형태의 품질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의원님께 아시다시피 뭐 CJ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아오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수성을 갖고 협업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제 국장님은 그렇게 우리 전국에서 탑인 우리 전남 쌀이 그렇게 맛없는 밥으로 둔갑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러려면은 이제 그 양질의 쌀이 우리 소비자에게 정말 맛있는 밥으로 예. 밥상을 그대로 내놓으려면은 좋은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도정해서 15일 이내에
이 쌀이 이렇게 개봉을 해야 가장 맛있답니다. 예, 예. 그리고 20kg 한 포대는 거의 이 유통 기간이나 밥맛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기간이 3주에서 4주에 그거를 다 소비를 해야만이 그 맛있는 밥을 끝까지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지금 거의 우리 식당에서는 이래 양질의 좋은 쌀을 살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경제의 실프집 같은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해마다 높아지는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또 그리고 쌀값도 인상이 되죠. 식재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뭐 식당을 이렇게 많이 발길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값 원재료의 그 상승을 큰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장님 제 본 의원이 먼저 이제 그 제안을 하자면은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단일 품종의 쌀을 거의 식당에서는 호남미를 이렇게 쌀을 섞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일 품종의 쌀을 도정 직후에 15일 이내에 전남산 고품질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가칭 전남 인증쌀 사용업소라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래서 그 인증된 업소는 농협이나 RPC 그 종합 뭐 그 양곡처리장 이런 데 가서 대규모로 판매를 이렇게 통해서 전남산 고품질 쌀을 구매할 경우에 전남도가 적정 금액을 보존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이고요. 전남 인증쌀 사용업소 인증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넓히는데 굉장히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유사 사례로 지금 현재 네. 전남쌀을 사용하는 그 쌀밥 맛집이라는 네. 농협에서 하는 네. 4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고 네.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제안을 하셔가지고 관계기관하고 외식기관 농협 등과 함께해서 한번 저희들이 인증제 시범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들이 저한테 이제 늘 자꾸 민원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 땅심을 돕기 위해서 객토 사업비하고 퇴비 사업비를 좀 확대해 달라 예.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예산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저하고 장땅 하늘 아래서 같이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소방본부장님을 우리 신승철 의원님이 도정질의 할 때 화면으로 처음 봤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본부장님하고 소통을 했으면 지금 발언 때까지 안 나오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답변을 드리고 나서 아마 좀 귀찮을 정도로 자주 아마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사님을 대신해서 지금 발언 때 나오셨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도지사님의 책무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는가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재가 나면은 지금 우리 전라남도 내 화재 발생 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최근 3년간 도내 화재 발생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화재 건수는 6,572건인데요. 소방본부장님이 화재 발생 장소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네, 전남 소방 화재 통계에 따르면 주거 시설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18%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차량 화재, 그리고 산업 시설, 그리고 산불 이런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주거 시설을 그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도는 행정구역이 또 높고 또 섬 지역이 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초기 대응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특히나 단독주택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다른 장소에 비해서 빨리 그 화재 피해가 규모가 커지면서 집이 완전히 전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최근 3년간 통계 자료에 보면 주거 시설에서 다음 표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거 시설에서 우리가 발생한 주택은 44.9%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완전 전소된 주택은 10% 이상이 소실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주택 손실 생활 경제 이제 우리가 보통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119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의 뭐 큰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고 집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런 이재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런 얘기는 다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 우리 그 참사 우리 제주항공 참사랄지 또 우리 세월호 참사랄지 이런 부분만 이재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택에 있는 사람도 집이 완전히 전소가 됐을 때 학교에서 임시 거처를 가고 이렇게 나와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고작 지금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 1일 7만 원, 그것도 7일간 49만 원 줘요. 49만 원. 그분들이 49만 원 갖고 뭐를 삽니까? 이불도 없고 옷도 없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나왔는데 발발 떨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호 물품을 적십자랄지 KT랄지 이런 데서 구호 물품을 바로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피해 주민에게 일일 7만 원 해갖고 일주일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는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십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스까 노까만 얘기하시고 얼른 들어가시고 저 마무리 발언해야 되니까. 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마무리 발언이 안 나오네. 예, 오늘 저는 도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정책 제안을 진행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행정의 책무이고 이러한 변화가 쉽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자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서에 보면은 좋은 정책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판단을 반복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원이 도정 질문에 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질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준비된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